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잡아놓은 주제로는 내년 부동산 양극화의 원년이 되나 이렇게 잡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설명을 하고 그래프는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핵심은 수도권의 공동주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파트는 좋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비공동주택은 거래가 되지 않고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그런 온기가 전혀 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장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CP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ABCP, PF 관련된 ABCP가 거래가 되지 않아서 10%, 12%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는 뭐 해주기만 하면은 감사하다고 넙죽 인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PF 관련된 CP 전단체의 잔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인허가는 줄긴 줄었지만 인허가 대비 착공의 비율이 50에서 60%에 불과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인허가를 받아놓고 본격적인 삽을 뜨는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업을 못하니까 브릿지론에서 PF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착공을 했었던 PF가 들어갔었던 사업장들은 진행이 되고 빠져나가야 돼서 잔액이 좀 눈에 띄게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안 된다라는 것은 건설 원가가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동시에 기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네. 비수도권의 아파트와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권 아파트 빼고 다 안 좋다. 네. 신상을 팔려면은 좀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 물건하고 가격이 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신상을 팔려고 하니까 기존 게 너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상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면은 사업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되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게 마련입니다. 더 만들어도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PF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상품들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PF 관련된 CP 전단체들이 잔액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핵심은 결국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 되는 것이고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인데 아파트 또한 미분양이 대다수가 지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기존 주택 시장이 얼만큼 살아나느냐가 되겠죠.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함이고요. 건설, 시공사에 대해서 연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자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살아나는 서울권 때문에 지방으로 지방 대도시는 조금씩 옮기는 가고 있지만 확실히 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가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의 그림 14번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축이 매매 지수인데요. 지금 월간 기준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초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전세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50% 초반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 다지고 반등을 이 또한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은 서울 전세가율이 지금 16년, 17년도에 70%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50%. 2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16년에서 23년,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을 때 01년도에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5% 정도까지 높았다가 08, 09년도에 40%, 20%포인트가 떨어졌죠. 똑같이 변동폭은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이때 매매 지수가 횡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 쪽은 온기가 살다 보니까 살아난다라고 조금 치우침 시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조금 더 반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본격적인 호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12에서 16년도처럼 극적인 전세가율의 상승이 담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전세가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세 또는 미미한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옹기가 가기가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로 지방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서울이 그냥 잠깐 미미한 강보합세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는 원년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지방이 그러면 더 나빠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방이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줄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규제를 다 풀면서 강남 3구와 용산으로 대변되는 곳만 일단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옹기는 오히려 살아났거든요. 옹기가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그리고 강을 따라서 쫙 퍼지기 시작했고 서울 근교의 지방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된 이후에 대도시 지방의 거점 대도시들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온기가 더 강해져야 낙수 효과처럼 되는 것이 생각보다 서울의 온기가 더 가지 않는다라면은 이때 시나리오 분석을 해본 결과 서울의 전세가율을 통해서 서울의 온기는 정부의 정책으로 정상화는 되었지만 더 극적으로 확산되기는 그 힘이 조금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와서 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그러면 사실 올해 상반기는 금리가 좀 안정되는 분위기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으면 네. 시차를 두고 이것도 부동산의 전세 가격도 좀 내려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세 대비 월세의 수요가 극적으로 높아졌고 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을 집계했을 때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더 높았던 원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전세와 월세의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핵심은 금리였죠. 금리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 특히 부동산 시장 가계 주체들이 일정 부분 해석을 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끝났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와 일반 경제 주체들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하방 경직성보다는 상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자산 시장에도 금리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아마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성장률보다는 가계부채 증감률이 올해까지는 좋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꺾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금리로 대부분 나가고 있는 매매 그리고 전세 여기에서 제어가 걸린다라면은 사실 가격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